영하 20도, 체감온도 영하 27도. 숨을 쉬면 코끝이 얼어붙고 손을 내밀면 순식간에 감각이 사라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텅 빈 도로 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결국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모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한반도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한파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영하 20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고했습니다. 야외에 10분만 노출되어도 동상 위험이 있다고. 전국 곳곳에서 수도관이 터지고 동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1분이라도 빨리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 23분, 일일이에 한 통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숨도 제대로 안 쉬는 것 같아서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적막한 새벽 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는 얼어붙은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한파 속 노숙자 동사 사건이 잇따르던 때였습니다. 경찰들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길가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할머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얇은 가디건 하나. 그것이 할머니가 입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경력에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게 기적이었어요. 경찰들은 급히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담요로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경찰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하 20도의 길가에 쓰러져 있던 노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연락드려야죠.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 애한테는 연락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완강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아들 연락처 알려주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경찰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왜 할머니는 이 추운 밤에 홀로 길가에 있었던 걸까? 경찰들은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옆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속옷 몇 벌과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짐을 싸서 이곳에 데려다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누가 일부러 이곳에 두고 간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인근 CCTV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진실은 그 영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그곳에 있었는지, 누가 데려다 놓았는지, 아들 연락처가 무엇인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 애는 착한 앤데. 경찰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누구를 감싸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이 추운 밤에 할머니를 길가에 두고 간 걸까? CCTV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경찰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찰들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경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한 대의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남성은 조수석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을 부축해 내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남성은 트렁크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가 남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밤,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로 경찰들은 영상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아들의 신상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10년 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그는 파산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그에게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이혼 후 그는 홀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최근에는 일용직 일마저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월세는 3개월째 밀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망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막다른 골목이었던 거죠. 경찰들은 할머니의 의료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2년 전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습니다. 가스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보거나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집을 나가 헤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일을 하면서 간병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4시간 긴장 상태가 지속됩니다.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의식은 또렷해졌습니다. 경찰은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일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경찰은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할머니를 길가에 두고 가셨어요. 영하 20도예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니까. 젊어서 고생만 시켰는데 늙어서도 이 모양이니.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경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오히려 버린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빌딩 청소 일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 팔기도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의 대학 보내려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 졸업하던 날 그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고생 안 시킬게. 그랬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사업이 안 돼서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내도 떠나고 빚만 남고. 그래도 나 안 버리고 끝까지 데리고 살았어. 할머니는 아들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착한 앤데 어렸을 때 엄마 생일이라고 1,000원짜리 케이크 사온 적 있어.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영하 20도에 길가에 두고 가셨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은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게 걱정이지.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버림받은 그 순간에도 할머니가 생각한 건 오직 아들뿐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너무 힘들지는 않은지, 그것만이 할머니의 걱정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간호사가 할머니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에 할머니가 입고 있던 얇은 가디건. 이제는 따뜻한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가디건을 접으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낡은 봉투 하나. 봉투는 손때가 묻어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중하게 품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봉투를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할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요. 혹시 중요한 것 같아서요. 경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돈이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5장, 총 5만 원. 지폐들은 하나같이 낡아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빛이 바랬고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은 뭐예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힘들 때 주려고 모아뒀어. 경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용돈을 받으면 쓰지 않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힘들 때 주려고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영하 20도 길바닥에 버려지는 순간에도 할머니는 이 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줄 돈이니까 끝까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편지였습니다. 아들 이름이 적힌 손편지.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없어도 밥 잘 챙겨 먹어라. 국 끓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프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할머니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이 죄책감 갖지 않도록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고 마지막까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이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우리 아들 입학식. 4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진을 40년간 품고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사진만은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길바닥에 버리고 떠난 그 순간에도 할머니는 이 사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20년간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건 현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든 물건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림받는 순간에도 아들 걱정뿐이었던 거예요. 그게 엄마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이 울었습니다. 베테랑 형사도 신참 경찰관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투를 본 경찰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전염되었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참 경찰관은 복도로 나가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신참 경찰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경찰들은 각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께, 아내에게, 자식에게. 밥 먹었어? 건강해?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본능입니다.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는 부모, 자식에게 맞으면서도 자식을 감싸는 부모, 자식이 감옥에 가도 면회를 빠지지 않는 부모,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하 20도 길바닥에 버려지면서도 할머니가 생각한 건 오직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들이 너무 힘들지는 않은지, 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을지, 그것만이 할머니의 걱정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고 만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절대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초췌한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길가에 두고 온 사람이요. 아들이 스스로 자수한 것입니다. 경찰은 아들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됐습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도 보낼 돈이 없었어요. 월세도 3개월째 밀렸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경찰은 아들에게 봉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 봉투였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5장,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그리고 손때 묻은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아들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없어도 밥 잘 챙겨 먹어라.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 끓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프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아들은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들은 책상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조사실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경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자수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경찰서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그의 밥은 주는 거죠? 경찰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수했다는 말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할머니가 가장 먼저 걱정한 건 아들의 밥이었습니다. 제발 처벌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경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짐이 돼서 그 애가 그런 거예요. 그 애는 잘못 없어요. 할머니는 아들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경찰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어머니가 끝까지 아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보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나섰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요양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치매 전문 요양원에서 할머니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비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선처 탄원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결국 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은 일용직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요양원에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올 때마다 웃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치매가 깊어져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할머니는 아들 얼굴만은 기억합니다. 아들은 매번 눈물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응, 엄마. 밥 잘 먹고 다녀.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노인 유기 및 학대 신고 건수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치매 환자 수는 현재 약 90만 명, 2030년에는 1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돌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가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아들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 지경까지 몰아간 건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도 변하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 1인 가구 시대,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사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명절에 한번 얼굴 보는 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할머니는 버림받는 순간에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영하 20도 길바닥에서도 아들 밥 걱정을 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들에게 줄 돈을 넣어두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입니까?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오늘도 전화기를 바라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할머니의 주머니 속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버림받는 순간에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말은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하지만 부모는 절대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엄마 밥 먹었어? 아빠 건강해?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전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